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다스리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 김미자입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원래는 내일 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일은 제가 가족들과 여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 앞당겨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추석이 어제 아래였는데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 큰절을 드리고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께도 감사의 큰절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한복을 입고 왔습니다. 네. 자, 먼저 큰절 드리고 시작할게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대통령님께 큰절드립니다. 대통령님은 지금도 헌법상 대한민국의 합법적이고 정당성 있는 진짜 대통령님이십니다. 절 받으세요.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이제 머지않아 청와대로 복귀하실 것을 믿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건강하게 저희들 앞에 다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우리나라 지켜주신 거예요. 그때 문재인이 있을 때 우리나라 공산화 되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그 김정은을 갖다 꽉 잡았잖아요. 그래가 문재인이가 문을 확 열어놔도 못 들어온 거예요. 문제는 정권을 뺏겨가지고 문제 없는 거지. 그거는 이제 다시 회복돼야죠. 반드시. 어느 세월 하고 있습니까? 어느 세월이야? 이게 큰일은요, 이게 돌아가는 게 더디 보이지만 또 될락하면 순식간에 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진짜 우리 대통령 아니십니까? 죄를 안 지으셨잖아요. 헌법을 안 어겼는데 감금된다는 거는 헌법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나라의 질서가 안 써요. 안 그렇습니까?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박근혜 있을 때 선거당이 다수당이 있잖아요. 그 당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국민하고 박근혜 대통령님 하나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냐면 당이 잘못해가지고 저끼리 싸가지고 박근혜 다들 좀 만들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더 나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런 게 전부 치는 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빨리 해가 빨리 회복되면 안 되겠어. 이 유튜브 올리고 있어요. 올리기 때문에 이래가 요 보는 사람 없잖아요. 유튜브 올려야 다른 사람들이 보죠. 또 있어.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희 이달에 10월 6일 날이 저희 나라 추석 명절이었거든요. 추석 명절 때는 저희 나라 예법에는 어른들한테 찾아가서 인사하는 그런 예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나라를 공산화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또 전 세계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트럼프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에서 큰절을 드리겠습니다. 절 바르세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정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두 분 대통령님이십니다. 트럼프 대통령님과 박근혜 대통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두 분은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고 또 불법을 싫어하시고 합법을 존중하시는 아주 훌륭한 성품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두 분이 이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대통령직에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보내주셨다 생각됩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저는 바람이 있다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하루속히 청와대 복귀하셔서 트럼프 대통령님과 함께 나란히 같이 일하시는 모습, 또 미국을 방문하셨을 때 함께 회담하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그날은 이제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사필기정 모든 것은 바른 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게 우주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기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계신 달성 사저인데요. 우리 대통령님이 저기 계셔간 될 일이 아니죠. 저 청와대에 계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불법으로 점령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진짜 대통령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못 있고 이 달성 사저에 와가 있는 거는 너무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단단하게 올바르게 그동안 잘못된 모든 것들을 깨끗이 정화하고 새롭게 거듭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짜잔.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너무 아름다우시죠? 아름다우시고 인상도 너무 좋잖아요. 우리 대통령님은 최고이십니다. 정말 차리 어떤 개인의 이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주어진 권력을 정말 올바르게 잘 사용하신 분이 바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십니다. 이 대통령님께서, 우리 대통령님께서 그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감금되셨을 때 정말 이렇게 그 불의한 자들과 타협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당당히 싸워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국민들에게 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은 이제 진짜 가까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그리고 자, 오늘 읽을 내용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박정희 시집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쓰신 거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부국 강병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닦으신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은 3부 중에서 이게 3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3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제 3부가 길어서 3부는 2번으로 나누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잠깐요. 죄송합니다. 제가 애국가를 불러야죠. 애국가 먼저 부르고 할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사람 대하늘을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들 바람소리 불변하는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사람 대하늘을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이기
지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삼 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민국 길이 보전하세. 자, 이제 진짜 이걸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중요한 내용도 있습니다. 유신헌법과 5.16 혁명에 대한 설명도 나갑니다. (3부) 역사가 나를 평가하게 하라. 박정희 대통령님의 이제 일기입니다. 북진통일. 북진통일이란 제목이에요. 1953년 12월 31일 동료 이렇게 있어요. 북진통일이라는 민족적인 대구호 아래 비장한 결의로서 맞이하는 가보년에는 3천만 동포가 한 사람 빠짐없이 300년 전에 성장 이순신이 가졌던 애국적인 지성지충을 본받아 각자가 맡은 임무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과 최대의 희생을 불석하여야만 국난 타개와 북진 통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만 가지고 국난 타개는 안 되는 것이요. 구호만 부르짖어서도 북진 통일은 불가능하다. 이 내용은요, 이순신 장군 전기를 이날 다 읽고 그 책에 남긴 글이랍니다. 남아일까 여아일까. 이 내용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동생 되는 박근영 씨를 이제 유경수 여사님께서 임신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쓴 글입니다. 1954년 6월 14일 일전에 타코마에서 보낸 편지가 영수의 손에 들어갔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번잡한 서울 한모퉁이에서 내가 돌아올 날만을 고대하고 있을 영수, 인천 부두에서 기다릴 영수의 모습이 눈에 떠오른다. 그네를 안고 그네 아빠 오셨네 하고 웃으면서 나를 반겨 맞아줄 영수의 모습. 나의 어진 아내 영수, 그대는 내 마음의 어머니다. 셋방살이 없는 살림 좁은 우란에 우물 하나 없이 구차한 집안이나 그곳은 나의 유일한 낙이요 태평양보다도 더 넓은 마음의 안식처이다. 맑은 마음의 우물이 샘솟는 나의 집이거늘 없는 것이 무엇이랴. 영원한 마음의 양식이 우리 가정을 지켜줄 것이다. 그런 우리 가정에는 새로운 희보가 기다리고 있다. 남아일까 여아일까 무엇이든 관계할 것이 없다. 다만 영수와 내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할 뿐, 이것만이 우리들이 할 일. 이름은 무엇으로 할까? 남아일 때는 태평양 상에서 본 구름과 같은 기운을 상징시켜 운자를 넣을까? 시운, 수운, 일운,
그리고 일훈, 여아일 때는 근숙, 운숙, 근정, 근랑, 운희, 영수와 상의하여 결정하기로 결정권은 영수에게 일임하자. 이 글은요, 준장으로 미국 육군 포병하고 유학 중에 둘째 근영의 출생을 보름여 앞두고 쓴 글이에요. 그리고 아내 유택을 찾다라는 내용입니다. 1974년 10월 23일 이 일기는 이제 유영수 여사님께서 서거되시고 난 뒤에 유영수 여사님의 유택을 방문하시고 쓴 글입니다. 7시 45분 포드 대통령이 위한 인사차 청와대 내방 키신저 장관과 같이 잠시 담소 후 김포로 향발. 연도에 이른 아침인데도 학생 시민이 많이 나와서 열렬히 환송하다 8시 조금 지나 포드 대통령 비행기 이륙. 돌아오는 길에 동작동에 들러 아내 유택을 찾다. 그저께 제막한 비석이 퍽도 깨끗하고 아담하게 서 있고 비문도 단정하고 맵시 있게 부각되어 있다. 애쓰신 분들에게 마음속으로 감사를 드린다. 당신이 여기에 묻혀 그 앞에 비석이 설 줄이야. 당신은 여기에 잠들어 풍우성상 추나 추동 가고 오고 가고 아는지 모르는지 어찌 모를 리가 있으랴. 당신이 사랑하는 이 조국과 이 결의의 삶의 모습을 낱낱이 지켜보며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오. 아내가 그토록 정성들여 애쓰던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저 깜빡거리는 네온 불빛이 동작동에서도 보이겠지.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의 그 유경수 여사님을 애틋하게 그리는 내용은 정말 심금으로 울립니다. 국민투표 또다시 중책을 맞다. 1975년 2월 12일 심정은 지극히 담담하다. 모든 것을 국군에 맡기는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전국적으로 조용한 가운데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들어오고 있다. 대세는 명일 7시경이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한다. 이번 국민투표는 공명제일주의로 깨끗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일념에서 관계장관과 지방장관들에게도 직접 수차 투개표 과정에서 절대로 부정행위가 있어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설명을 하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게 실시된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나 전국의 투표구가 16,677개소, 투표인 수가 1,300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말단에서 혹 과잉 충성 분자가 비위를 저지르지나 않을까 염려된다. 오후 3시경에는 국민투표 결과가 거의 확정, 신은 나에게 또다시 무거운 책임을 맡기신다. 신명을 다하여 중책 완수에 헌신할 것을 신에게 써야 한다. 이 글은요, 10월 유신 후 2년여 지난 시점 유신헌법 존치 및 정부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일의 일기였습니다. 투표율이 79.8%에 찬성이 74.4%로 유신체제가 유지되었습니다. 국민 79.8%가 투표에 참여했는데 74.4%가 유신체제를 찬성한 것입니다.
그 국민의 뜻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님께서는 유신 체제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키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느냐면요. 이분은 그러니까 좌파 쪽에 있던 사람인데 정말 전향해서 박정희가 옳았다라는 책을 쓰신 이강호라는 작가분이십니다. 이분이 5.16과 10월 유신은 정치적으로 변호하면 안 되는가? 라는 이제 제목 부분에 글을 제가 좀 발췌해가 왔습니다. 잠시 이 이강호라는 작가가 어떤 작가인지 잠깐 소개하고 읽어드릴게요. 한때는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었던 자익운동권 출신이다. 10여 년의 운동권 활동을 소련 동구의 몰락을 지켜보며 마감했다. 전향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전향은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타고난 언어를 넘어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듯 오랜 세월이 필요했다. 박정희에 대한 이해는 그 오랜 과정에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성찰이었다. 이 책은 그 반성적 이해에 대한 보고서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청와대에서 근무한 바도 있다. 하지만 이후 평범한 생활인으로 살아왔다. 내면에서는 결렬한 성찰이 진행되었지만 외적으로는 조용한 삶을 지켜왔다. 그러다 노무현 정권 시절 본격화되어가는 자익적 폭주에 우려를 느껴 글을 쓰고 청년 학생들과 시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기 시작했다. 미래한국 편집위원을 지냈으며 지금은 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강의와 집필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이강호 작가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분이 박정희가 옳았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실어놨어요. 5.16과 10월 유신은 정치적으로 변호하면 안 되는가? 이 책은 터부에 대한 정면적인 문제 제기이다. 박정희의 5.16과 10월 유신에 대해서는 덮어놓고 아무튼 민주주의를 유린한 반민주라는 사회적 통념이 지배적이다. 박정희의 경제적 업적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과를 범했다는 평가도 부지기수이며 이러한 관점은 마치 꼭 그래야만 하는 신성한 기준처럼 군림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5.16과 10월 유신은 정치적 변호의 여지가 없는 금기인 것인가? 저자는 민주주의가 곧 신이고 목표가 되어버려 감히 거스를 수 없는 관념이 된 지금 꼴통 소리들을 각오하고 5.16과 10월 유신을 변호한다. 박정희가 무조건 독재이고 잘못한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자는 자유를 훼손하는 가짜 자유마저 허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일갈한다. 강력한 민주주의 방어 제도를 구축했던 서독의 이야기가 저자의 주장을 탄탄히 뒷받침해준다. 연방헌법수호청은 개인, 단체, 정당의 위헌 행위를 적발하여 연방 및 주 정부의 내무부 장관들과 연방헌법재판소에 조치를 의뢰할 뿐만 아니라 독일 내의 모든 공직자들과 공공기관 종사자 임용 시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저자는 단호히 말한다. 5.16은 근대화 혁명이었고 박정희의 모든 결정적 순간은 해야 할 일을 외면하지 않은 비루투스, 용기라는 비루투스적 결단이었다고. 그리고 유신은 민주헌정 유린이 아니라 오히려 수호를 위한 조치였으며
자유와 번영으로의 중단 없는 전진이었다고 글을 적어놨습니다. 저는 이 말에 너무 감복해서 이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유신헌법에 대해서 쓰신 부분을 또 읽어드릴게요. 이어서 (5.16) 혁명 15주년 쓰신 글이고요. 1976년 5월 16일 5.16 혁명 15주년 기념일이다. 15년 전 새벽 이 나라의 젊은 군인들이 기울어가는 국군을 바로잡기 위하여 구국의 횃불을 높이 들고 벌기했다. 오늘 새벽 동이 틀 무렵 전차 부대를 선두로 하는 일진의 혁명군 부대가 결사의 각오를 굳게 간직한 채 새벽 바람 찬 이슬을 마시며 숙연히 한강대교를 도강했다. 고요히 잠든 수도 서울은 역시의 새로운 장이 바뀌는 이 순간까지 정막 속에 초여름의 피곤한 잠을 이루고 있다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다. 부패와 부정과 무능과 정체와 무기력으로 기식이 암암하던 이 사회에 새로운 활력소와 소생의 숨소리가 흘러나오고 몽롱한 깊은 잠길에서 잠을 깨고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것이다. 오전 5시 국영방송을 통해서 혁명 공약이 전파를 타고 전국 방방 곳곳에 메아리치기 시작했다. 이제부터 새 역사가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 순간부터 15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그러나 혁명은 아직 완결된 것이 아니다. 아직도 줄기차게 진행 중에 있다. 가지가지의 고난과 저항과 회의 포편을 들어가면서 5.16의 완성은 우리나라를 선진공업국가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자주국방 자립경제를 달성하여 평화적 남북통일의 기반을 구축하여야만 한다. 1980년대 초에는 이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 예상하신 대로 되셨죠? 결의가 아주 확고하셨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리고 이제 10월 유신 4주년을 맞이해서 쓰신 일기를 읽어드릴게요. 10월 유신 4주년이 된다. 유신 4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과거 10년 내지 20년 정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국력이 그만큼 커졌다. 정부와 국민이 일치 단결하여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일 것이다. 그동안 1973년 말부터는 유류 파동으로 시작된 국제경제의 일대 불황이 있었다. 1975년 초에는 인도 차이나 반도의 비극이 있었다. 국계의 남친 땅굴 발견도 이 기간 중에 있었다. 8.18 판문점 만행 사건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꾸준히 국력을 신장시켜 왔고 주변 정세의 격변과 북한 침략 집단의 집요한 도발과 위협에 미동도 하지 않고 우리의 안보 태세를 훨씬 더 튼튼하게 다져왔다. 우리의 방위산업도 괄목할 만큼 성장하였다. 우리의 경제 발전은 국제사회에서 경의의 대상이 되고 개발도상국 중의 모범 국가로서 선전이 되고 있다. 그 원인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일대 자각과 단결과 땀 흘려 일한 노력의 대가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건설과 성장의 결과는 값진 것이고 보람 있는 것이다. 하늘은 한민족이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고 개척하겠다는
결의와 노력을 경주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응분한 보상을 준다는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한다. 농촌 사회에서 5천년의 유산인 가난이 하나하나 벗겨져 나가고 새로운 생기 약동하는 농촌 모습으로 달라져 가는 것은 새마을 운동의 성과다. 농민들의 의지와 의욕과 노력의 대가가 농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0월 유신은 구국의 결단이었다. 우리 국민 전체의 결단이었다. 새 역사의 출범이었다. 근면자조 협동하는 데에서 새 역사가 하루하루 창조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중단해서는 안 된다. 계속해야 한다. 밝은 내일은 반드시 도래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10월 유신에 대해서 쓰신 내용입니다. 정말 이강호 이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정말 5.16은 근대화 혁명이었고, 또 10월 유신은 민주 헌정 유린이 아니라 오히려 수호를 위한 조치였다. 자유와 번영으로의 중단 없는 정진을 하기 위한 조치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님 같은 강력한 카리스마와 바른 굳은 뜻과 의지를 가지신 분이 아니셨으면 우리나라를 그렇게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없는 상태였죠. 그렇게 당신은 욕을 먹었지만 그래도 나라가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굳건하게 해야 될 일을 해 나가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구국강병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좌파들은 뻑하면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을 쉽죠. 유신 독재라고 말하지만 자신들이 그 체제로 인해서 혜택 받았는 것은 전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 혜택의 진가를 모릅니다.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님이나 박근혜 대통령님은 외국의 모든 정상이나 이런 분들이 다 존경합니다. 그 업적을 아시고 인정하는데 오히려 되려 자국민은 그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그 은혜를 모르고 참 비하하고 욕을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 상태지요. 하지만 앞으로 그 모든 것이 이게 정치인들 또 언론이 진실을 제대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들의 생각이 올바르게 바르게 정립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외에 이제 또 나머지 책을 좀 더 읽어 드릴게요. 어린이 회관을 바라보며 아내를 추억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유경수 여사님께서는 어린이들을 참 어린이뿐만 아니고 다 모든 국민을 사랑했지만 특히 어린이들을 사랑하신 이유가 나라의 이제 앞으로 기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린이를 각별히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회관을 지으셨는데 그거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시고 서거하셨죠. 너무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어린이 회관을 바라보며 아내를 추억하다. 1975년 3월 9일 하루종일 봄비가 소리 없이 내리다. 서재에서 멀리 남산을 바라보니 구 어린이 회관이 안개 속에 우뚝 솟아 보인다.
어린이들이 마음껏 즐기고 놀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회관을 건립하겠다고 늘 벼르던 아내의 꿈이 처음으로 실현된 것이 저 회관이었다. 시간만 있으면 아내는 자주자주 어린이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어린이 지도를 위해 또는 경로잔치를 베풀고 노인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건물이 너무 높고 광장이 없는 것이 흠이라 해서 작년 초 어린이 대공원으로 옮기기로 작정, 목화 공사 중이다. 금년 8월 15일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촉진 중이다. 전국 시도마다 회관을 하나씩 건립하자는 것이 1차적 목표였다. 재작년에는 부산에 어린이 회관을 세우는데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작년 9월 5일에 준공을 하게 되어 행사에 참석한다고 자신 아내의 휘호를 저도 휴양 중에 정성 들여 썼다. 저도 휴양 중에 그 휘호를 정성 들여 쓰셨다는 거죠. 웃고 뛰놀고 하늘을 쳐다보며 생각하고 푸른 내일의 꿈을 키우자. 서놓고 나에게 내일의 푸른 꿈을 키우자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 휘호가 아내의 절필이 되고 말았다. 아내는 가도 아내가 그처럼 사랑하던 이 나라의 어린이들은 착하고 슬기롭게 자라서 길이길이 이 나라를 지키리라. 네, 저는 그때 당시 어릴 때 부산에 살았는데 부산에 어린이회관에 유영수 여사님의 이렇게 동상이 있었거든요. 참 어린 나이였지만은 뭔가 이렇게 따뜻하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유영수 여사님을 뵈면은요. 그게 이렇게 전해졌겠죠. 그죠? 다음은 월남 폐망이라는 제목의 일기입니다. 1975년 4월 30일 수요일 흐림. 월남 베트남 공화국이 공산군에게 무조건 항복, 참으로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한때 우리의 젊은이들이 파병되어 월남 국민들의 자유수호를 위하여 8년간이나 싸워서 그들을 도왔다. 연 파병수 30만 명, 우리의 젊은이들이 3천여 명이나 고귀한 희생이 되었는데 이제 그 나라는 멸망하고 월남 공화국이란 이름은 지도상에서 지워지고 말았다. 참으로 비통하기 짝이었다. 자기 나라를 자기들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결의와 힘이 없는 나라는 생존하지 못한다는 엄연하고도 냉혹한 현실과 진리를 우리는 보았다. 남이 도와주려니 하고 그것만을 믿고 나라 지키겠다는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가 만국의 비애를 겪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 눈으로 보았다. 조국과 민족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하한 희생도 불사하겠다는 결의와 힘을 배양하지 않으면 망국하고 난 연후에 아무리 후회해 보았자 후회 막급일 것이다. 충무공의 말씀대로 필생즉사다. 이 강사는 조상들이 과거 수천 년 동안 영고성세를 다 겪으면서 지켜오며 이룩한 조상의 나라다. 조국이다. 우리가 살다가 이 땅에 묻혀야 하고 길이길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 지켜가도록 해야 할 소중한 땅이다. 영원히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지켜가야 한다. 저 무지무지한 붉은 오랑캐들에게 더럽혀서는 결코 안 된다. 지키지 못하는 날에는 다 죽어야 한다. 죽음을 각오한다면 결코 못 지킬 리 없으리라. (6.25) 25주년 1975년 6월 25일 날 쓰신 일기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155마일 38선 전선에서 북한 공산군이 일제히 포문을 열고 기습 공격을 개시, 민족 사상 가장 처절한 혈투가 전개되었다. 불의의 기습 공격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남침 징후를 약 6개월 전에 예측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에서는 적의 남침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군 수뇌부에 누차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판단서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군 수뇌 정부 당국, 미국 고문단 모두가 설마하고 크게 관심을 표시하지 않았다. 1949년 말 정보국 작전 판단서는 전쟁이 발발 후 포로와 적 문서에 의하여 또는 기순자들의 제보에 의하여 너무나 정확하게도 적중하였다. 알고도 기습을 당했으니 천추의 한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무능과 무의와 무관심이 가져온 국가 재산과 인명, 문화재의 피해가 그 얼마나 컸던가. 우리 후회가 앞설 수는 없지만 너무나 통탄할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400년 전 임진왜란 때 우리 조상들이 범한 과오를 우리 시대에 또 되풀이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오늘의 정세는 흡사 6.25 전후와 비슷하다. 우리 세대에 또다시 이러한 과오를 범한다면 후손들에게 영원히 죄를 짓고 조상들에게도 면목이 없다. 전 국민이 시국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총력 안보 태세를 철동같이 가져서 추호의 허도 없이 조국을 수호하는 데 심혈을 경주해야 할 때다. 1950년 6월 25일에 나는 고향집에서 어머님 제사를 드리고 문상객들과 사랑방에서 담화를 하고 있었다. 12시 조금 지나서 구미읍 경찰서에서 순경 한 명이 급한 정보를 가지고 왔다.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이 경찰을 통해서 보낸 긴급 정보였다. 금조미명 38선 전역에서 적이 공격을 개시해 목화 전방부대 3개는 적과 교전 중 급히 기경의 내용이었다. 새벽 4시 38선에서 전쟁이 벌어졌어도 12시까지 시골 동네에서는 누구 하나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 동네에는 라디오를 가진 사람이 한 집도 없었기 때문이다. 오후 2시경 집을 떠나 도보로 구미로 향하다 경부선 상행열차에 병력을 만재한 군용열차가 계속 북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6.25 야간 북행열차를 탔으나 군병력 전송 관계로 도중이나 역에서 몇 시간씩 정차를 하고 기다려야 했다. 이 열차가 서울 용산역에 도착한 것은 27일 오전 7시였다.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가 불안에 쌓여 있고 위장을 한 군용차들이 최대 한도로 거리를 질주하고 서울의 거리에는 살기가 감돌기만 하였다. 용산 6번 벙커 내에 있는 작전 상황실에 들어가니 25일 아침부터 밤낮 2주야를 꼬박 세운 작전국, 정보국 장병들은 잠을 자지 못해서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어 있고 질서도 없고 우왕좌왕 전화통화 관계로 실내는 장바닥처럼 떠들썩하고 소란하기만 했다. 그때 당시가 그려집니다. 얼마나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을까요? 그래서 진짜 나라 전체가 술렁이고 이제 홀로 맞은 은혼일. 아유,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1975년 12월 12일, 오늘이 아내와 결혼한 지 만 25년이 되는 날이다. 아내가 있었다면 은혼식을 올리고 축배를 올렸을 터인데, 1950년 12월 12일 대구시 모 교회에서 일가 친척 친지들의 축복을 받으며 식을 거행하고 아내와 백년 해로를 맹세하였다. 24년 만에 아내는 먼저 가고 말았다. 남들은 은혼식, 금혼식을 올리며 일생의 반려로 자손들의 축복을 받으며 노후를 즐기는데, 아내와 나와의 사이는 어찌 24년밖에 시간을 주지 않았을까? 25년 전 오늘의 그 착하고 수줍어하던 아내의 모습이 아직도 선한데, 이제 25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아내와는 유와 명을 달리하게 되었으니 인생이란 과시무상하도다. 이제 제1교토 모국 방문이란 내용 읽어드릴게요. 1976년 2월 5일 오늘 오후 3시부터 국립극장에서 구정에 모국을 방문한 약 3,000명의 제1교포를 위한 서울시 주최 환영대회가 베풀어졌다. 그 장면이 9시부터 각 TV 방송국에서 일제히 재방되었다. 피는 물보다 짙다는 말이 실감날 감격적인 전경이 2시간 동안 방송되었다. 조국, 보양, 동포, 혈육이라는 낱말들을 이번처럼 사무칠 정도로 전 국민에게 깨닫게 한 적도 없었을 것이다. 조국은 곧 나의 집이요, 나의 부모요, 형제요, 나 자신이다. 즉, 대하다. 조국을 위한다는 것, 조국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조상과 부모와 나의 형제와 나 자신을 위하는 길이요,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될 것이다. 조국의 넓고 따뜻한 품이란 부모의 따뜻한 품속과 똑같은 것이다. 이국 타양에서 수십 년 동안 조국을 등지고 조국을 욕하던 3,000명의 조총련계 동포들도 이번에 조국에 다시 돌아와서 부모 말을 듣지 않고 가향을 뛰쳐나가 방황하던 탕아가 다시 고향에 돌아와 고향과 부모 형제의 사랑에 다시 나 자신을 알게 되고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참으로 민족적인 일대 경사가 아닐 수 없다. khmer 적화 1주년, 캄보디아가 공산화된 지 1주년을 맞이하면서 쓰신 일기입니다. 1976년 4월 17일, 1년 전 오늘 khmer 캄보디아 공화국이 공산주의자들에게 항복하고 프롬펜이 함락된 날이다. 작년 이맘때 국내 정세를 회고하고 감개무량할 뿐이다. 조국을 사수하겠다는 의지가 박약하고 국난을 당하고도 국민이 단결할 줄 모르고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이익보다도 자기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고 위기에 처해서 국론을 통일하고 국민을 결속시킬 수 있는 지도자를 갖지 못한 국가와 민족의 운명과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가 갈 길이 무엇이란 것을 우리 모두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께서는 국론을 통일하고 국민을 결속시킬 수 있는 정말 참된 민족의 지도자이셨죠. 북이 우리더러 독재라니, 참 이거를 보고 뭐라 합니까?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1976년 4월 24일
작금 지상파 방송을 통하여 봉산화된 크메르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대량 학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크메르 루즈가 정권을 잡은 지 1년간에 크메르 인구의 약 1할에 가까운 50만에서 60만 명을 학살하였다. 와, 진짜 50만에서 60만 명을 학살했답니다. 이것은 6.25를 통하여 공산주의자들의 잔인상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우리들이기에 크메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천인공노할 참상을 누구보다도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의분을 금할 수 없다. 오늘날과 같은 문명사회에서 이와 같은 잔인무도하고 야만적인 행위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을 보고도 전 인류가 특히 툭하면 남의 일에 주제넘게 참견하기 좋아하는 평화니 인도니를 찾던 각국의 인사들, 언론, 종교단체, 무슨 옹호단체들이 어찌하여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이 없다는 그 자체가 더욱 회개하고 이해할 수 없다. 유엔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 소위 세계 평화가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인권이 어떻고 하는 강대국이라는 나라들, 갑자기 벙어리가 된 모양인지 모든 것이 다 윗선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만 한다. 크메르의 참상을 들으면서 나의 머리에서 문득 떠오르고 잊혀지지 않는 일은 작년 이 무렵 크메르가 적화되자 서울에 와 있던 크메르 대사관 직원들 소식이 궁금하기만 하다. 대사와 기타 몇몇 고급 직원들은 미국 등지로 이민을 갔다. 그 밖에 하급 직원들은 본국이 공산화되었더라도 자기들 부모 형제와 친척들이 있는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귀국할 여비가 없어서 우리 정부에서 여비를 도와주고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었다. 그 후 그들이 방콕을 경유하여 본국으로 귀국차 떠났다는 보고를 받았다. 돌아간 그들이 지금 무사할까? 무사하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지금과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무자비한 만행이 있을 줄이야. 그들은 미처 몰랐을 것이다. 공산주의란 왜 이처럼 잔인하고도 포악할까? 인류 사회에 어찌 이런 극악무도하고 잔인무도한 주인이 국간이 하는 것이 용인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국토 북반에도 크메르 루즈와 똑같은 살인 집단이 존재하고 이들이 무슨 혁명이니 해방이니 평화적 조국의 통일이니 연방제가 어떠니 하고 광적으로 설치고 주제넘게도 우리를 보고 독재니 파쇼니 하고 비방을 하고 돌아가니 가소롭다고나 할까, 한심스럽다고나 할까. 지금 빗방울이 막 좀 가랑비가 오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다음에 마저 못 읽은 거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의 조국 빨리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백두산의 푸른 전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상 이 결에 지켜왔네. 무궁화꽃 피고 져도 유구한 우리 역사 그 세계도 살아왔네. 슬기로운 우리 결에 영롱한 아침 해가 동해에 떠오르며 우라말손 금수강산 여기는 나의 조국 조상들의 피땀 어린 빛나는 문화유산 우리 모두 정성 다해 길이 보전하세. 삼국통일 이룩한 화랑의 야정신을
새마을 정신으로 영광된 새소국의 새 역사 창조하여 영원토록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네, 오늘 제가 이렇게 한복을 입고 하니까 우리 유경수 여사님 생각도 나고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외국에 나가시면 우리 전통 의상인 이 한복을 꼭 입으셨어요. 그만큼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우리의 문화를 이렇게 전파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우리 유경수 여사님은 또 한평생 한복을 입으셨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오늘 입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잠깐요 화면 속으로 또 들어갈게요. 기념이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답이다. 그날은 이제 머지않아 곧 이루어진다. 트럼프 대통령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